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어떤 사피에서 유통, 플레이스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통의 기능과 유통의 경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 기능과 경로. 마케팅 믹스는 몇 번 얘기했지만 마케팅 믹스는 어떤 상품, 프로덕트, 그다음에 어떻게 가격을 팔 건가, 그다음에 어떤 경로로 팔 건가, 어떠한 프로모션을 할 건가인데 여기 지금 현재 어떠한 유통 경로로 상품을 유통시킬 것인지에 대한 개념으로 유통 경로 전략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경로는 어찌됐든 그 상품을 판매할 때 제조한 상품을 소비자까지 가는데 제조업체가 직접 판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매상, 소매상을 거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유통 경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제조업체의 상품이 소비자까지 갈 때 유통 단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이 이제 마케팅 채널로서 유통 경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통 경로라고. 그래서 유통 경로라고 하면 이렇게 제조업체가 도매업자가 소매업자가 고객으로 이렇게 가는 어떤 채널이 되겠습니다. 근데 유통 경로는 이제 보통 소비재 유통 경로, 제조업 상품별로 좀 다른데 어쨌든 소비재 같은 경우에 유통 경로가 제조업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제조업자가 직접 유통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도 하고 아니면 제조업자가 소매상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소매상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그다음에 제조업자가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이렇게 가는 거죠. 제조업자가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아니면 제조업자가 도매, 또 중간, 소매, 소비자. 그런데 이제 유통 경로는 한번 유통 경로가 결정이 되면 이 변경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격을 어떤 소비자에게 판매 가격을 일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소매상에게 다 주어가지고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주는 제도로 만들었는데 제조업체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다고 그럴 때 판매 가격을 소매상들이 이미 판매하는 가격 이런 부분을 보전해 줘야 되네. 소매상의 이익을 어느 정도 보전해 줘야만 되지. 소매상의 이익을 보전해 주지 않으면 어찌됐든 그 소매상이 이제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없어지고 자기가 소비자에게 직접 해야 되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통 경로는 한번 결정되면 변경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신중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유통업자의 유통 기능은 어떤 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유통업자의 중간에서 제조업체에서 이 유통업자의 유통 기능은 상품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든지 부담을 감수해 준다든지. 왜냐면 소비자가 하나의 상품을 대량으로 샀을 경우에 위험이 있잖아요. 변질된 위험이라든지. 그런데 유통업자는 낱개로 판매하니까 낱개로 판매해서 위험 부담을 덜어준다든지 아니면 정보를 전달해 주는데 제조업체의 정보를 받아서
소비자에게, 소비자의 정보를 받아서 제조업자에게, 그리고 또 물적은 상품이 실질적으로 이동한다든지 이러한 기능 등을 어떤 소비자의 유통업자의 유통 기능이라고 한다. 좀 더 보면 유통업자가 수행하는 유통 기능이란 제조업자로부터 고객에게 상품을 인격적으로 이전하여 적합하게 경제적 활동과 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적합하게 하는 경제적 활동과 과정이다. 그래서 유통의 기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통업자가 제조업자, 유통업자, 소비자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유통업자의 기능은 소유권을 상품 해석을 제조업체에서 받아서 소유권 이전을 하는 판매 활동이다. 소유권 이전. 상품 소유권이 이전 기능이다. 소유권의 이전 기능. 그다음에 이연 부담, 재고 부담의 위험이라든지 거래처에 대한 신용 공여로 인해 발생되는 파산 위험, 이런 것들을 부담해 준다는 거죠. 유통업자가. 또 유통업자는 정보 전달 기능이 있다. 거래의 의도와 이러한 의도 수용과 관련된 정보를 고객 또는 제조업자에게 전달하는 활동이다. 물적 유통이래. 수주를 충족하기 위한 제품은 물리적인 보관, 수송, 취급으로 구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통 경로 기능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거래 기능, 물적 유통 기능, 조성 기능 이렇게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판매하고 구매는 거래 기능이다. 물적 유통 기능은 어떤 보관하고 운송하는 거. 그에 이제 수반되는 부수적인 활동을 조성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유통업자가 필요한 유통업자라고 하면 제조업체에서 상품 받아서 소비자에 그런 이게 제조업에서 바로 소비자에 가지 않고 중간에 유통업자가 있어야 되는 성립 요건은 뭐냐? 직접 거래, 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거래했을 때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유통업자니까 이 문제점이야말로 유통업자의 성립 요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산량과 수요량 불일치 및 구색 불일치에 대한 불편을 유통업자가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생산 시점과 소비 시점의 불일치, 지역의 불일치,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간의 정보 불일치에 따른 불편을 유통업자가 대신 개입해서 중간 상황인 유통업자가 개입을 통해서 장소적, 시간적 불일치를 해소해주고 장소 효용, 시간 효용을 창조해서 어떤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공간적, 시간적 편리성도 제공하고 거래 횟수의 감소로 거래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어떤 어떤 중간상이 필요한 이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유통의 기능은 유통이라고 하는 거는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받아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그게 유통인데 예? 그런 유통업자의 기능 유통의 기능은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거죠. 제조업체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이전을 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제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판매 활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의 공급처나 판매처를 개척하고 가격이나 그 외의 거래 조건을 교섭하는 활동으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기능이 있다. 아주 이거 보면 중요한 얘기. 이게 이제 소유권 이전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이연 부담.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유통업체가 없으면은 소비자도 재고를 많이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너무 유통업체
제조업체가 뭐 제조업체하고 소비자하고 너무 거리가 멀거나 그러기 때문에 하나씩 판단이 낮게 판매 이런 것들이 곤란한데 유통업체가 있으면 낮게 판매 이런 거에서 재고 유통업체에서도 그다음에 신선식품 같은 경우 변질되려면 이런 것도 소비자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유통업체에서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정보 전달의 기능을 합니다. 어떤 정보 전달은 제조업자하고 유통업자, 소비자가 있으면 소비자 정보는 제조업체한테 직접 못 따르니까 유통업자가 소비자 정보를 받아다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 어떤 소비자의 욕구를 전달하는 채널로 또 제조업자의 상품에 대한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 전달 그리고 물적 유통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이것들이 이제 제조업자가 필요한 이유 만약에 유통업자가 없으면 제조업자가 A, B, C, D 네 명이 있다고 소비자가 네 사람 A, B, C, D 그러면 각각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A, B들 제조업체도 각각 거래. 그러면 16번의 거래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네 군데가 있으면 이렇게 중간업자가 있으면 네 번하고 8번만 거래가 되면 다 거래가 되잖아요. 그만큼 중간업자가 있음으로써 어떤 직접 거래가 그렇게 로 인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거래가 너무 많으면 고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중간업자의 기능은 어떤 중간에서 어떤 거래를 간접 거래를 통해서 거래 횟수를 감소시키는 역할도 한다는 거죠.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